이번 사연은 성격 차이로 인한 팀원 간의 갈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는 업무상 로테이션이 자주 일어나는 직장의 팀장입니다. 업무가 일이 많고 팀원들이 자주 이직이 발생하다 보니 팀원 관리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팀원이 7명이고 나름 다른 성향의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협업하는 구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입 직원이 입사하면 업무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명의 직원들이 함께 OT를 지속적으로 해야 성과가 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를 알려줄 때나 또 동료의 태도가 서로 맞지 않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알려주는 동료의 입장이나 받아들이는 신입의 입장이나 다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최근 한 신입이 옆 동료의 태도에 대해 어려워하고 해당 동료는 이 상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두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면 둘 다 퇴사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용히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애정하고 애정하는 코치님들. 답답한 상황에 사이다 같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랫동안 이탈 없이 팀원들과 좋은 팀워크를 유지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요즘 참 이렇게 이직이 생기면서 팀장님들이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지금 팀장님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이탈자가 없게 하는 거. 지금 새로 신입이 들어올 때마다 합을 맞추느라고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팀장님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팀원이 조직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혹시 저는 이분이 저희는 팀원이 이제 바뀌고 매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익숙해질 때까지 뭔가 이렇게 OT를 해야 돼 성과가 나는 일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반드시 그런 업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단순한 업무든 어떤 거든 간에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있을 거고 네. 또 효율화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을 계속 찾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신입이 돌아서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할 수 없이 기존 나머지가. 인력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네.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신입이 조기 전력화되는 거잖아. 그렇죠. 빨리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그래.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제 몫을 제대로 하는 시간을 이렇게 줄이는 줄일수록, 게 조직을 운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팀장님이 신입이 들어왔을 때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OJT 가이드북 같은 거를 만드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각자가 그 OJT 파트도 다 나눠야 돼. 기존의 인력들이. 그래서 한 명을 가르치면서 이게 빨리 친해지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적응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우르르 모여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워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존 인력들은 약간 성가시잖아. 그래서 이 갈등도 제가 보니까 물론 성격 차이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르쳐주는 그 동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지치거나 짜증나거나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팀원이 그러면 빨리 배우려고 하는 열이 보이거나 뭐 이러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도 안 한다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면 그러면 이제 그 선배 입장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싶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격 차이라는 이 뭉뚱그려진 내용 중에 과연 뭐가 그 차이였을까를 이제 팀장님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진짜 성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팀장님의 위치와 역할은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배들이 후배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가 정리가 돼야 돼. 그다음에 이거를 가르쳐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뭔가 이 지침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선배들이 훈련이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상하지 않고 이렇게 전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북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이제 팀원은 불만이고 이 선배는 지금 자기가 뭐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 우코치님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다르면 일단 둘 다 면담을 각자 하는 거죠. 둘 다 면담하세요? 네. 하는 거죠. 네. 저는 이 경우는 팀원하고 면담해야 돼.
그 신입하고. 신입하고. 왜 신입하고 면담하는가 하면 신입이 지금 문제를 느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입이 문제를 느낀 포인트가 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코칭의 효과는 그다음에 코칭이란 뭔가 하면 팀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배의 문제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팀원의 얘기, 신입 팀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신입 팀원이 자기의 책임감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돕는 게 코칭이에요. 아, 네. 신입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럼 또 선배 불러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 중에 신입만 면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선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터치해야 될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만약에 선배가 아름아름 소문으로 들었어. 느꼈어. 이 사람도 선배도. 열받았어. 네네네. 그러면 그 팀 선배 팀원을 만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코스예요. 어떤 부분이 열받은 포인트며 이 신입한테 훈련시킬 당신이 화가 난 포인트가 뭐냐를 묻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책임감을 그 선배가 갖도록. 네. 그게 코칭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고민 내가 보면 깊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신입팀원 만나시면 되고요. 또 팀장 역할이 면담하고 케어하고 하는 게 이제 역할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니? 보니까 요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잠깐 대화를 하고 싶어. 이렇게 초대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으시면 되고 그 문제를 풀 때 당신은 어떤 예를 들어서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벼운 문제입니다. 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주신 조언에 이어서 제가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온보딩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 과정을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렇지. 네,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 일이 한 사람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그렇죠. 각자가 도와줄 게 좀 나눠져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 각 개인이 느끼는 부담, 온보딩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프로세스를 네. 정리하라는 말씀 네. 좀 들어보시고 네.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배의 성격이나 태도에다가 너무 의존하지 그렇죠. 마세요. 예. 그한 개인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래 기대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역할로 당연히 그 책임으로 하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모이셔서 팀을 다 모아서 야 당신들도 다 이렇게 온보딩 과정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 팀이 지금 계속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적응 못하고 나가고 그렇죠. 하는 문제가 예. 있으니까 자 우리가 온보딩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며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뭔지 우리 모여서 한번 정리라는 걸 해봅시다. 그 팀장님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다 모아서 같이 하시면 돼요. 정리하는 동안 또 카타르시스도 일어납니다. 배움도 있고 배움도 팀원들이 있고. 야 우리 팀장님한테 이런 일하는 방법도 배우네 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개운하게 풀리실 거라고 장담해봅니다. 아, 이 자신감. 감사합니다.